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이제 지구과학 2 해설하겠습니다. G2는 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뭐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다거나 또 반대로 많이 쉬워졌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년처럼 그냥 무난하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뭐 수험생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1번부터 20번까지 순차적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뭐 문제 굉장히 간단해요. 심지어 그 표가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보기 기억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방해석은 묽은 염산과 반응한다. 방해석 탄산형 광물이니까 당연히 묽은 염산과 반응하죠. 자, 석영, 보기 니은, 석영은 방해석에 긁힌다. 역시 이제 모스구 기계 같은 거 여러분들 대부분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석영이 방해석보다 오히려 강하니까요. 방해석이 긁히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감람석은 무색 광물이다. 누가 감람석을 무색 광물이라고 합니까? 감람석은 어두운 광물의 대표적인 녀석인데요. 자, 바로 유색 광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만 옳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문제 2번 또한 뭐 무난하네요. 네, 세 가지 퇴적암, 암염, 여감, 응회암 되어 있습니다. 새 암석의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암염은 소금이 바닷물이 건조되면서 Na이온과 Cl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여감이나 응회암은 둘 다 쇠설성 퇴적암인데 여감은 뭐 자갈 중심이고요. 응회암은 화산재 쌓인 거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골라내는 거죠. OX인가요? 예, yes or no 형태. 자, 먼저 새 암석 중 쇠설성 퇴적암인가라고 물고 아니오에서 걸러진 게 A네요. 그죠? 쇠설성 퇴적암이 아닌 거 유일하게 누굽니까? 바로 암염입니다.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A는 암염. 자, 그 다음에 남은 두 개 중 주요 구성 입자가 화산재인가라고 물었는데 아니오에서 B가 된 거죠. 그죠? 화산재가 아닌의 여감이죠. B는 여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C, 응회암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순서대로 암염, 여감, 응회암 순서대로 되어 있는 2번도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 3번이 이제 한 번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문제겠네요. 바로 평광현미경, 광물의 광학적 성질에 관한 문제고요. 그림 가와 나가 있는데 하나는 개바이고 하나는 직교랍니다. 여러분들 쉽게 골라내셨죠? 지금 보시면은 그림상에서 조금 밋밋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그죠? 예, 이제 간섭색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그림일 테고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그죠? 간섭색이 나타나고 있는 그림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 석영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광물을 화살표로 가리키면서 석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림 나를 보시면요. 두 석영 중 하나가 그죠?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검은색으로 보였다는 게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바로 소광 현상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소광 현상을 볼 수 있는 녀석이 당연히 직교니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개방니콜, 나는 직교니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 가에서 제물대를 회전시키면 석영이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가는 개방니콜인데요. 개방니콜에서 어떻게 소광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그죠? 틀린 보기죠. 니은. 나는 직교니콜에서 관찰한 것이다. 이렇게 쉬운 보기를 당연히 맞는 보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디귿 구성광물과 조직으로 보아 현무암이다 그랬는데요. 일단 구성광물의 종류를 볼까요? 석영, 장석, 흑운모. 우리가 6대 조항광물 중 비교적 밝은 녀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밝은 녀석으로 되어 있는 암석이 현무암일 리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조직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축척이 나와 있습니다. 눈금이 1mm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이제 큰 입자나 작은 입자를 외워서 푸는 학생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조금 이제 크게 그림을 주기 위한 게 출제자의 의도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사실은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밝은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이니까 현무암일 리는 없겠죠. 화강암이나 유문암이라면 몰라도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4번 가죠. 예. 문제 4번도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자료 해석 문제죠. 그죠? 예. 조석 현상 다들 아시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만조가 나타나는 시각이 주어져 있고요. 그 시각일 때 이제 각각의 시각에서 해수면의 높이를 갖다가 숫자로 구체적으로 괄호 안에 줬습니다. 그죠? 보기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 조석 주기는 12시간보다 길다. 이 표 안 줬어도요. 조석 주기가 12시간보다 좀 긴, 한 25분 정도 긴. 12시간 25분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그게 혹시나 좀 헷갈린다면 자료를 보고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석 주기라고 하는 건 만조에서 만조, 간조에서 간조까지의 시간인 게 딱 봐도 12시간을 넘네요. 그죠? 예, 전부 다. 세 지역 전부 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인천의 조차가 목포의 조차보다 크다 그러는데 조차가 뭡니까? 만주일 때의 수면 높이와 간주일 때의 수면 높이의 차이가 조차죠. 자료값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천이 목포보다 크게 우리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이날 첫 번째 만조가 나타나는 순서는 그랬습니다. 인천, 장항, 목포 순서냐라고 물었는데 만조가 나타난 첫 번째 만조가 나타난 시각을 보니까 목포가 새벽 0시 44분. 새벽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그렇죠. 0시 44분. 그 다음 장항이 2시 7분, 인천이 3시 45분인데. 아니 이 자료를 보고서 누가 인천, 장항, 목포 순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자료 해석입니다. 단순하게. 그죠? 목포, 장항, 인천 순이 맞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이 옳다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네요. 네. 자, 이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요, 중력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비교적 무난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PA가 있고 PB가 있고 PC가 있는데 이름 한번 써볼 거예요. PA는 원심력, PB는 만유인력, 그 두 개의 조합인 PC가 그렇죠. 바로 중력 되겠죠. 네. 자, 보기 기억 봅니다. A의 크기는 A 크기가 뭐라고요? 원심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PA. 원심력의 크기는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렇죠. 원심력은요, 회전팔의 길이와 비례하죠. 각속도가 일정할 때. 지구는 자전각속도가 일정하니까 회전팔의 길이가 길수록 원심력이 큰데 극지방으로 가면 회전팔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북극은 회전팔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심력의 크기는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B는 중력이다.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잖아. 중력 아니고 뭐라고? 만유인력이다. 순간 정신 살짝 놓으면 이거 실수할 수 있어. 그죠? 만유인력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것. 자, C는 북극과 적도에서 지구 중심을 향한다. 그렇죠. C가 이제 중력인데요. 중력은 북극에서는 원심력이 0이고 만유인력만 남으니까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죠.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 향하니까 당연히 지구 중심 향하고. 적도에서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죠. 근데 만유인력이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에 R자의 명태가 중력될 텐데 그것 또한 지구 중심을 향하죠.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이 정답이죠. 네. 자, 문제 6번. 문제 6번 에크만 수송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에크만 수송. 역시 뭐 문제가 무난하네요. 그죠? 기억. 이해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 자, 이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에크만 나선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북반구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고요. 니은. 마찰층에서 에크만층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속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한다. 감소하죠. 자료상에서도 감소하고 있고요. 배경 지식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바로 마찰 때문에 에너지 손실에 의해서 유속이 점점 느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니은도 옳은 것. 자, 디귿. 마찰층에서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은 바람의 방향과 같다. 아니죠. 마찰층 내에서의 물의 흐름이 바로 에크만송인데 에크만송은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물이 흐릅니다. 평균 유속이. 그죠? 어디에서? 북반구에서. 네, 바로 위에 있는 그림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것 되겠죠. 바람 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물은 지형류입니다. 혹시 헷갈리신 친구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정답 그래서 뭐라고요? 예, 문제 6번은 정답이 4번 기억년 이렇게 짝 지어진. 자, 이게 정답입니다. 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대서양 심층순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대서양 심층순환이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거라 예상했었는데 역시 나왔네요. 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기억, 밀도는 해수 A가 B보다 크다. 그림을 보시면 해수 A가 뭐냐면 중층수 되겠죠? 북대서양 심층수네요. 그죠? 예, 심층수. 자, 이거 그림으로 선생님 단면도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한 적도쯤이라고 치면요. 예.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대서양에서 표층수,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흘러서 북대서양에서 가라앉죠. 심층수 형태로 가라앉았다가 남극에서 올라와서 중층수 형태로 이렇게 유입됩니다. 요게 표층수, 요게 심층수, 요게 중층수죠. 그리고 이 모든 물의 흐름과 상관없이 남극에서 이렇게 가라앉은 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극 저층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밀도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보기 다시 한번 볼까요? 밀도는 해수 A가 B보다 크다. 해수 A가 누구냐면 심층수가 지금 A고요. 저층수가 B인데요. A와 B 중 밀도가 누가 커요? B가 당연히 크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남이 65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 현상이 나타난다. 남이 65도 부근이 어디냐면 그림상에서 여기가 65도인데요. 남이 65도. 여기서 용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층수가 이렇게 들어가 심층수가 그렇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심층수가 올라가는 형태의 운동, 바로 용승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이 60도에서 그죠? 자, 그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요. 해빙. 해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농도가 낮아지면서 밀도가 염분이 일단 어떻게 돼요? 예. 염분이 낮아지고 연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밀도가 낮아지죠. 밀도가 낮아지면 무슨 현상에 영향을 받냐면은 바로 그죠? 무거운 물이 침강하는 이 침강 운동에 악영향을 주죠. 예.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대성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북위 60도 부근의 셀수의 침강, 바로 북위 60도가 이쯤인데요. 그죠? 예. 북위 60도 부근의 셀수의 침강이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약화. 왜? 물이 가벼워지니까 잘 못 가라앉아요. 그죠? 침강이 강화될 것이다가 아니라 약화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정답은 니은으로만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 해륙풍 그림이네요. 해륙풍. 그죠? 딱 봐도. 보니까 문제 8번 같은 경우에, 등압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다, 육지, 그다음 바다, 육지 이렇게 돼 있고, 등압선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네요. 그죠? 바람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불 거냐면요. 고에서 저로. 그죠?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이렇게 불 겁니다. 당연히 이제 바람의 열대류 현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죠? 이게 지금 바다고요. 육지. 바다, 육지니까요. 지금 이게 보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보니까 이게 육풍이네요. 그죠? 육풍. 요게 뭐예요? 해풍이죠. 해풍이 낮이고 육풍이 밤이죠. 네, 다 아시죠? 기억. 가는 낮의 기압 분포에 해당한다. 가는 밤의 기압 분포죠. 그죠? 네, 틀린 보기 되겠죠. 자, 그다음 P와 Q에서 풍향은 서로 같다. P와 Q는 어디냐면 이 위가 QP고 이 밑에가 Q입니다. 그죠? 네. P와 Q에서는 바람 방향이 같을 수가 없죠. 그죠? 당연히 순환하는 거니까요. 바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서로 다른 방향이고요. A에서는 하강기류. A가 어디냐면 여기가 A죠. B에서는 상승기류인데 B는 여기가 B입니다. 그죠? A에서는 하강기류, B에서는 상승기류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이렇게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네요. 8번은 답이 3번 정답입니다. 네,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이것도 이제 그림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그림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기온선이 있네요. 이렇게 기온선이 두 개가.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이 높이가 다 H. 높이가 H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게 건조 단열선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건조 단열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쪽에서는 건조 단열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와나 모두 역전층이 존재한다. 이게 가고 그림 난데요. 역전층이 뭡니까? 그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그죠? 이게 온도축인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역전층이죠. 여기서는 바로 요 위에 역전층이 있고요. 여기서는 요 밑에 역전층이 있습니다. 둘 다 역전층이 존재한다는 말 맞고요. 가의 지표에서 H까지의 기층은 절대 불안정하다. 자, 보시면은 요게 가인데요. 가에서 지금 요게 온도선이고 건조단열선이죠. 건조단열선보다 온도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있으면 뭡니까? 예, 불안정하죠. 근데 여기 지금 그냥 불안정하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절대 불안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공기덩어리의 성질이 건조하건 수변하건 간에 불안정해야 절대 불안정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수변단열선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수변단열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건조단열선보다 더 급하죠. 이렇게. 그죠? 수변단열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다는 얘기는 기온 변화선, 기온 분포선 같은 경우에 수변선보다 당연히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기덩어리가 건조하건 수변하건 상관없이 당연히 불안정합니다. 그죠?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자, 나와 같은 기온 분포는 이게 나은데요. 나와 같은 기온 분포는 맑은 날 정오에 잘 나타난다. 맑은 날 정오는 지표가 충분히 가열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 부분의 온도가 낮게끔 나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얘처럼 그죠? 네. 이렇게 지표 부분의 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나처럼 낮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입니까? 나는 오히려
그죠? 해진 다음에 땅바닥이 식으면서 나타나는 거죠. 정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죠? 맑은 날 정오에 나타나는 기온포가 아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으로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네요.